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최종 20.62%로 집계되면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중 사상 역대 네 번째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 20.1%보다는 0.48%포인트가 높은 수치인데요. 이 높은 투표율이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확인하지 못한 국민들이 또 속아 국정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지지를 표한 건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취임 19일째를 맞은 오늘까지도 우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근태 대통령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데요.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 19일 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준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은 어느 시골의 이장보다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각 출근에 칼퇴근, 거기에 매일 저녁 벌어지는 술판까지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이자 공무원으로 기록될 만한 거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 무슨 힘을 실어줄 거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바라야 하는 걸까요? 만일 이런 행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당장 탄핵하자는 말이 나오고 탄핵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텐데요. 지금처럼 조용한 상황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대체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극우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들의 묵인이 작금의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속해 이런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걸 두고 당정 간 힘겨루기가 팽팽했는데요. 결국 윤 행장이 스스로 고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를 세우던 권선동 원내대표는 마음에 상처를 줘 미안하다고 애둘러 말했는데요. 책임 총리제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국무총리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장에 한덕수 총리가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내정했다는 소식이 나흘 전에 전해지자 국힘당은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망가진 경제정책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새로운 정부에서 또다시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저는 원래 훌륭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최종적으로는 그런 이제 검증 과정이 끝나고 인사권자가 판단을 하시는 거 아닌가.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는 윤 행장을 추천한 한 총리를 향해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고, 한 총리도 임명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윤핵 간의 국정 개입인 거죠. 한 총리는 인사권자, 즉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점까지 언급하며 당을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책임 총리제를 강조한 한 총리의 뜻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윤 행장은 28일 스스로 고사의 의사를 밝혔는데요. 윤 행장은 검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라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순리다라고 밝혔습니다. 날선 발언을 이어가던 권 원내대표는 여론을 직시하고 물러나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검증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줘 미안하다는 또 하나의 어록을 남겼는데요. 결국 한덕수 총리는 윤 행장의 결정을 존중했으면 한다라며 새 후보자 인선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책임 총리제인 거죠. 자신과 손발을 맞춰 일할 사람 하나 인선 못하는 그냥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시키는 것만 하라는 게 책임 총리제일까요? 윤 대통령과 그의 베프 권선동 원내대표의 합작으로 이름만 책임 총리제가 완성됐습니다. 윤핵관에 의해 시작부터 무너진 책임 총리제, 국민 기망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총리의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내정 반대 입장을 연일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덕수 총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책임 총리제가 시작부터 윤핵관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각에서는 권성동 대표의 공개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책임 총리제는 허울뿐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는 총리 권한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책임 총리제로 극복해달라는 것은 국민의 바람이고 대통령도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친위 세력을 동원해 책임 총리제의 약속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면은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수아비 총리를 앞세우고 소통령 한동훈과 특수통 검사라인, 윤핵관들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이번에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자진 사퇴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새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도 본인뿐만 아니라 딸의 부동산 거래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침해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 어쩌자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흠결이 많은 자들만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걸까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세종시의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2012년 분양가가 2억 5천에서 8천만 원대이던 이 아파트는 2017년 4억 2천만 원에 팔렸는데요. 5년 동안 1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겁니다. 문제는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별 분양인 것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특별 분양을 편법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갭투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에 대해 아파트 입주 시기에 공직을 퇴직하고 생활권을 변경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것이라며 경제적 이득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공직을 퇴직했으면 분양을 받지 말아야 맞는 거 아니었나요?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김 후보자의 큰딸의 갭투자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2019년 장녀는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한 채를 김 후보자의 모친으로부터 직접 사들였습니다. 4억 6천만 원의 외할머니로부터 구입한 이 아파트를 매입가의 약 80%가 넘는 3억 6천만 원에 전세를 놨는데요.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6억 원대로 시세가 올랐는데요. 김 후보자는 모친이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한 시점에 장녀가 시세대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전세를 줬다며 정상적인 거래로 갭투자 목적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갭투자가 아니면 어떤 게 갭투자일까요?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영원히 공석으로 비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정상적인 인재를 기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주변에는 이런 인물밖에는 없는 걸까요? 참 신박합니다. 또 건망증은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가족의 치매를 걱정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즘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기억력 문제를 잠시만요. 복지부 장관이 챙기라고 아니요. 했어요. 자, 복지부 장관이 왜 못 챙깁니까? 예. 관련해서 국정감사장 아니면 뭡니까?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일단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말이고 나 상대 의원이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